시작하면서 상식 하나를 깨겠습니다. 이제 부동산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5가지 문입니다. 5가지의 문이 닫힌다고 합니다. 2026년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집값은 아직 안 떨어졌는데요. 그때 이미 늦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문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대출문, 만기 연장문, 갈아타기 문,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문, 거래문. 이 5개가 먼저 닫히면 집값은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닫는 스위치가 의외로 일본 금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일본 금리는 일본 이야기다. 이 말이 2026년에 가장 먼저 무너질 상식입니다. 일본은 30년 넘게 세계에서 가장 싼 돈을 공급해온 나라였습니다. 그 싼 돈은 조용히 전 세계 자산을 떠받쳤습니다. 미국, 유럽, 신흥국, 그리고 한국. 그런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일본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전 세계 돈의 방향이 바뀌는 신호입니다. 돈의 방향이 바뀌면 한국에서 제일 먼저 흔들리는 건 집값이 아닙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이 흔들리면 금리가 묶입니다. 금리가 묶이면 은행의 대출 태도가 바뀝니다. 대출이 막히면 거래량이 죽습니다. 거래가 죽으면 결국 부동산이 압박을 받습니다. 오늘은 집값 전망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문이 닫히는 순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릴 겁니다. 지금 내 집은 자산입니까? 월 납부서입니까?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2026년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이제부터 조용한 신호 5가지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 신호는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여러분 통장과 은행 창구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상식 하나. 일본 뉴스는 한국과 무관하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틀렸습니다. 일본 엔화는 오랫동안 캐리 트레이드의 기축 통화였습니다. 캐리 트레이드란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돈을 빌려 금리가 높은 나라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일본 금리가 오르면 이 구조가 역전됩니다. 일본으로 돈이 돌아갑니다. 돈이 빠지면 신흥국 통화가 약해집니다. 한국 원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쉽게 못 내립니다.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 금리 인상은 한국 금리 인하를 막는 벽이 됩니다. 상식 둘. 기준금리가 안 오르면 안전하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기준금리가 그대로여도 대출 조건은 얼마든지 바뀝니다. 은행은 자기 사정이 있습니다. 환율이 불안하면 외화 조달 비용이 올라갑니다. 예금 금리 경쟁이 치열하면 마진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은행은 대출 문턱을 높입니다. DSR 기준이 바뀌지 않아도 심사가 까다로워집니다. 서류가 많아집니다. 승인이 늦어집니다. 한도가 줄어듭니다.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대출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상식 셋. 집값은 가격이 먼저 움직인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가장 늦게 움직입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돈입니다.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지 멈추는지, 그 다음이 거래량입니다. 사고 파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이 호가입니다. 팔려고 내놓는 가격이 얼마인지, 실거래 가격은 맨 마지막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격만 보면 늦습니다. 가격이 빠질 때는 이미 거래량이 죽은 뒤입니다. 거래량이 죽을 때는 이미 자금이 멈춘 뒤입니다. 상식 넷. 버티면 언젠가 해결된다. 이것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버티기가 통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이자를 낼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기를 연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60대 이상 시니어 가구의 상당수는 소득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연금이나 임대 수입이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자가 오르거나 대출 연장이 안 되거나 임대 수입이 끊기면 버티기가 불가능해집니다. 버티기는 전략이 아닙니다. 여력입니다. 상식 5. 대출은 금리만 보면 된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대출에는 금리 말고도 볼 게 많습니다. 만기가 언제인지,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지, 연장 조건이 어떤지, DSR 재산정 시점이 언제인지,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금리가 낮아도 만기가 내년이면 위험합니다. 금리가 조금 높아도 만기가 5년 뒤고 고정이면 안전합니다. 대출은 금리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제 연결고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일본이 금리를 올립니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고 정상화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에 첫 인상이 있었고 2025년에 추가 인상이 있었습니다. 2026년에도 이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엔화가 강해집니다. 금리가 오르면 그 나라 통화가 강해지는 게 기본입니다. 엔화가 강해지면 엔 캐리 자금이 청산됩니다. 일본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다른 나라 자산을 팝니다. 세 번째 단계. 원화가 약해집니다. 신흥국 통화가 전반적으로 약해지는데 한국 원화도 영향을 받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환율이 오릅니다. 네 번째 단계. 한국 금리가 경직됩니다.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리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화가 약해지면 물가 압력이 생깁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불안하면 금리를 못 내립니다. 금리가 하방 경직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 대출 조건이 강화됩니다. 기준금리가 안 내려가면 시중금리도 안 내려갑니다. 은행은 환율 불안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합니다. 한도가 줄고 금리가 오르고 연장이 어려워집니다. 여섯 번째 단계.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대출이 어려워지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매수세가 약해집니다. 거래가 안 됩니다. 팔려는 사람은 있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 부동산이 압박받습니다. 거래가 안 되면 금매가 나옵니다. 금매가 나오면 호가가 내려갑니다. 호가가 내려가면 실거래 가격도 내려갑니다. 이게 부동산 하락의 경로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부동산은 가장 늦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자금이 조여질 때 가장 늦게, 가장 크게 압박을 받는 자산입니다. 주식은 빨리 빠지고 빨리 회복합니다. 부동산은 천천히 빠지고 천천히 회복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위기는 폭락 헤드라인으로 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신호로 먼저 옵니다. 신호 하나. 새 돈이 멈춥니다. 부동산 시장에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담대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신호입니다. 부동산 펀드 유입이 줄어도 신호입니다. 신호 둘. 대출 문턱이 높아집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아보면 압니다. 예전보다 서류가 많아졌는지, 한도가 줄었는지, 승인이 늦어졌는지, 이런 변화가 있으면 신호입니다. 신호 셋. 거래량이 급감합니다. 매매 건수를 보면 됩니다. 전년 동월 대비 거래량이 30% 이상 줄면 경고입니다. 50% 이상 줄면 심각합니다. 신호 넷. 전세 가격이 먼저 움직입니다.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먼저 반응합니다. 전세 가격이 빠지면 갭이 줄어듭니다. 갭이 줄면 투자 수요가 사라집니다. 전세 가격 하락은 매매 가격 하락의 선행 지표입니다. 신호 다섯. 심리가 얼어붙습니다.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압니다. 부동산 이야기가 줄어들면 신호입니다. 관심이 사라지면 수요가 사라진 겁니다. 이 5가지 신호 중 3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조심해야 합니다. 박 선생은 올해 64세입니다.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 7억 원 정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3억 5천만 원 남아 있습니다. LTV 50%입니다. 박 선생의 상식은 이랬습니다. 금리가 좀 올랐지만 아직 버틸만하다. 집값이 떨어져도 내가 살 집이니까 상관없다. 언젠가는 다시 오른다. 현실은 달랐습니다. 박 선생의 대출 만기가 내년 3월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지금 금리가 5.2%인데 연장 시 금리가 5.8%로 오른다고 합니다. 월 이자가 30만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게다가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DSR 규정이 강화되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3억 5천만 원 전액 연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박 선생은 연금 외에 소득이 없습니다. 월 연금이 180만 원입니다. 이자가 늘고 원금 일부를 갚아야 하면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박 선생이 고려한 선택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한다. 그런데 지금 거래가 안 됩니다. 금매로 내놓아야 하는데 6억 5천만 원에도 안 팔립니다. 둘째,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런데 자녀도 대출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셋째, 주택연금으로 전환한다. 그런데 대출이 3억 5천만 원이나 있어서 주택연금 수령액이 적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박 선생은 결국 금매로 6억 2천만 원의 집을 팔았습니다. 대출 갚고 세금 내고 나니 2억 4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작은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교훈은 이겁니다. 대출 비중이 높고 소득이 고정된 상태에서 만기가 다가오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미리 점검했으면 더 나은 조건에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사례 둘, 임대와 전세가 얽힌 60대 김 여사의 경우, 김 여사는 올해 67세입니다. 상속받은 빌라 2채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상식은 이랬습니다. 임대 수입이 있으니 안전하다. 전세금은 언제든 빼서 쓸 수 있다. 부동산은 결국 오른다.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째, 빌라 한 채가 공실이 됐습니다. 세입자가 나간 뒤 6개월째 새 세입자가 안 들어옵니다. 월세 80만 원이 영원이 됐습니다. 둘째, 다른 빌라 세입자가 전세에서 월세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전세금 1억 5천만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없습니다. 셋째, 김 여사가 사는 아파트 전세 만기가 6개월 뒤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5천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넷째, 빌라 2채를 담보로 받은 대출이 1억 원 있습니다. 이자만 연 600만 원입니다. 김 여사의 현금 흐름은 이렇게 됐습니다. 수입은 빌라 한 채, 월세 70만 원과 국민연금 90만 원, 합쳐서 160만 원입니다. 지출은 대출 이자 월 50만 원, 생활비 월 100만 원, 관리비와 세금 월 30만 원, 합쳐서 180만 원입니다. 매달 20만 원씩 적자입니다. 여기에 전세금 1억 5천만 원 반환과 본인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추가 납부 문제가 겹쳤습니다. 김 여사가 고려한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빌라 한 채를 판다. 그런데 빌라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팔리지 않습니다. 둘째, 추가 대출을 받는다. 그런데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이미 높아서 추가 대출이 안 됩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김 여사는 자녀에게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빌라 한 채는 금매로 시세보다 15% 낮게 내놓았습니다. 8개월 만에 겨우 팔렸습니다. 그 사이 이자와 관리비로 500만 원이 더 나갔습니다. 교훈은 이겁니다. 임대 수입이 있어도 공실이 생기면 현금 흐름이 무너집니다. 전세와 보증금이 얽히면 작은 변화에도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자산이 많아도 유동성이 없으면 위기에 취약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상식을 다시 정리합니다. 상식 하나. 일본 뉴스는 한국과 무관하다. 진실. 일본 금리 변화는 글로벌 자금 흐름을 바꾸고 한국 환율과 금리와 대출 조건에 영향을 줍니다. 상식 둘. 기준금리가 안 오르면 안전하다. 진실. 기준금리가 그대로여도 대출 조건은 얼마든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상식 셋. 집값은 가격이 먼저 움직인다. 진실. 자금이 먼저 움직이고 거래량이 다음, 가격은 맨 마지막입니다. 상식 넷. 버티면 언젠가 해결된다. 진실.
버티기는 전략이 아니라 여력입니다. 여력이 없으면 버티기가 불가능합니다. 상식 5. 대출은 금리만 보면 된다. 진실. 대출은 만기, 연장 조건, 상환 구조까지 봐야 합니다. 상식 6. 임대 수입이 있으면 안전하다. 진실. 공실 하나면 현금 흐름이 무너집니다. 상식 7. 전세금은 언제든 빼서 쓸 수 있다. 진실. 전세금은 세입자에게 줘야 할 돈입니다. 내 돈이 아닙니다. 지금 시니어 분들이 점검해야 할 건 예측이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현금 흐름과 선택지와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읽어드립니다. 체크 1. 현금 흐름 파악.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표로 만드십시오.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체크 2. 대출 구조 점검. 보유한 대출의 금리, 만기, 상환 방식, 연장 조건을 한 장에 정리하십시오.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만기는 언제인지. 체크 3. 만기 분산 확인. 대출 만기가 한꺼번에 몰려 있으면 위험합니다. 만기를 분산시킬 수 있는지 은행과 상담하십시오. 체크 4. 고정비 재검토. 보험료, 통신비, 구독료 등 고정 지출을 점검하십시오. 줄일 수 있는 건 줄이십시오. 체크 5. 유동성 확보.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금, 적금, MMF 등 유동성 자산 비중을 확인하십시오. 체크 6. 비상자금 마련.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자금으로 따로 두십시오. 손 떼지 마십시오. 체크 7. 임대 공실 대비. 임대 수입이 있다면 공실 기간을 가정하고 현금 흐름을 다시 계산하십시오. 3개월 공실이 나면 견딜 수 있습니까? 체크 8. 전세와 보증금 점검. 전세나 보증금을 받았다면 반환 시점과 금액을 정리하십시오.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습니까? 체크 9. 갈아타기 조건 확인.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십시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다른 은행 조건은 어떻습니까? 체크 10. 매도 기준선 설정. 어떤 조건이 되면 집을 팔 것인지 미리 정해 두십시오. 가격 기준인지 상황 기준인지.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결정하십시오. 체크 11. 가족 합의. 배우자, 자녀와 상황을 공유하십시오. 비상시 누가 얼마를 도울 수 있는지 미리 이야기하십시오. 체크 12. 정보 지표 설정. 어떤 지표를 볼 것인지 정해 두십시오. 주담대 증가율, 거래량, 전세 가격 환율.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시나리오는 3가지로 나눕니다. 완만 시나리오. 환율 1350원 이하 안정. 기준금리 0.25% 인하. 거래량 소폭 회복. 기본 시나리오. 환율 1400원 전후 등락. 기준금리 동결 또는 소폭 인하. 거래량 보합. 급격 시나리오. 환율 1500원 돌파. 기준금리 동결 또는 인상. 거래량 급감. 대출 조건 대폭 강화. 각 항목별 대응을 읽어드립니다. 현금 흐름. 완만 시나리오에서는 현 상태 유지.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지출 10% 줄이기. 급격 시나리오에서는 지출 20% 줄이기. 비상자금. 완만 시나리오에서는 3개월치 확인.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6개월치로 늘리기. 급격 시나리오에서는 12개월치로 늘리기. 대출 연장. 완만 시나리오에서는 만기 전 확인.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6개월 전 상담. 급격 시나리오에서는 지금 당장 상담. 고정금리 전환. 완만 시나리오에서는 검토.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적극 검토. 급격 시나리오에서는 가능하면 전환. 유동성 비중. 완만 시나리오에서는 20% 유지.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30%로 늘리기. 급격 시나리오에서는 40%로 늘리기. 임대 공실 대비. 완만 시나리오에서는 1개월치 준비.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3개월치 준비. 급격 시나리오에서는
6개월치 준비. 전세 반환 준비. 완만 시나리오에서는 계획 수립.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자금 확보 시작. 급격 시나리오에서는 자금 확보 완료. 매도 검토. 완만 시나리오에서는 현 상태 유지.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기준선 설정. 급격 시나리오에서는 기준선 도달 시 실행. 갈아타기. 완만 시나리오에서는 정보 수집.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견적 비교. 급격 시나리오에서는 조건 맞으면 실행. 가족 소통. 완만 시나리오에서는 상황 공유.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비상 계획 논의. 급격 시나리오에서는 역할 분담 확정. 정보 확인. 완만 시나리오에서는 분기별 확인.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월별 확인. 급격 시나리오에서는 주별 확인. 투자 결정. 완만 시나리오에서는 신중 검토.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보류. 급격 시나리오에서는 중단.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정리합니다. 일본 금리 인상은 한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환율, 금리, 대출, 거래량, 부동산으로 연결됩니다. 위기는 폭락 헤드라인보다 조용한 신호로 먼저 옵니다. 새 돈이 멈추고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거래량이 줄고 전세가 빠지고 심리가 얼어붙습니다. 부동산은 가장 늦게 반응하지만 자금이 조여질 때 가장 늦게, 가장 크게 압박받는 자산입니다. 시니어가 지금 해야 할 건 예측이 아닙니다.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현금 흐름을 점검하고 선택지를 확보하고 시간을 버는 겁니다. 체크리스트 12개를 오늘 저녁에 한번 훑어보십시오. 시나리오 대응표를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십시오. 한 달에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준비한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위기는 재앙입니다.